관계의 거울. 허공에 손짓을 해도 허공은 아무런 걸림이 없다. 지켜봄의 성품도 허공과 같다. 우리가 허공의 존재함을 알긴 하지만 증명해 보일 순 없다. 어떠한 형상도 나타내지 않는 까닭이다. 내보일 만한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허공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허공으로 인해 숨 쉬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켜봄도 그와 같다. 허공처럼 이것이 지켜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그러나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지켜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켜봄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만한 무언가를 찾고자 한다면 여전히 살아있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암만심만 가득 찬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지켜봄에 걸림 없는 성품으로 살면서도 나와 내 것에 걸리고 내 마음에 걸리고 육신에 걸려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스스로 묶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이다. 지켜봄을 잃어버린 마음만으로는 구속과 억압의 밧줄을 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게 되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욕망과 분노란 생명체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욕망으로 목숨을 유지하며 분노로 목숨을 보호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마음을 사용하지만 어떤 마음을 쓰는지는 본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저것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돈 될 일도 아니므로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작은 헛기침 하나에도 본인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작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상대방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며 작은 위로의 말이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한다. 마음 다스리는 법을 찾고자 함은 타인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무인도에서 홀로 산다면 마음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리지어 사는 습성으로 인해 나와 내 것만을 챙기다 보면 스스로가 벽을 쌓고 들어앉는 번데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남을 위할 줄 아는 처신이 결국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아상 중심으로 맞추어진 초점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관계의 거울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내게서 받은 모든 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뿌린 씨앗이 어떤 것인지는 상대가 내게 대하는 태도에서 살필 수 있다. 이처럼 투명한 관계의 거울을 살피려 하지 않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은 만병통치약을 찾고자 함이다. 그러나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이로우면 다른 쪽은 해로울 것이다. 마음과 싸워 이기는 것이 만병통치약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의 거울에서 드러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인지도 모른다. 만병통치약을 찾기보다는 관계의 거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다. 서로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뱉는 언행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또한 나는 무시하고 상대방 눈치만 살피면서 살 수도 없다. 내가 있어야 상대도 있는 것이기에 자신이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상대를 위할 수 있는 관용이나 배려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난다. 자유를 꿈꾸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다면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이 속박의 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속박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대문을 나오면 그것이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구속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속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아무리 자유를 찾아 돌아다녀도 거기에 자유란 없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단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생각 때문에 부자유를 느낄 뿐이다. 부자유를 느끼는 원인 중 하나가 보고 들으면서 소유하고자 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갈증을 일으키면서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부자유를 느끼게 된다. 차라리 부질없는 세상을 벗어나 나 홀로 독야청청하겠다는 의지가 세상을 속박의 집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내게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상대를 대한 모든 마음씀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의 주변 환경이 세상을 대한 내 마음의 쓰임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언가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상대의 태도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마음 쓰며 살아온 모든 것을 읽어나갈 수 있는 안목이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판단하는 본인의 마음새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 깊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미래의 나를 찾는다면 계속해서 찾아야 할 미래의 나는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를 도외시한다면 남이 뛰어가니 자신도 달리는 것과 같다. 내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자기 연민을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켜본다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통해 보고 듣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는 평등함을 지니도록 한다. 마음이 평등함으로 좋고 나쁨을 통해 쏟아내는 애착과 원망의 거품도 생기지 않는다. 보고 듣는 작용들이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이지 않으므로 보이고 들리는 대상과 자체가 된다. 보이고 들리는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어 나타나지만 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외관과 명칭에 집착하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나를 내세우려는 아상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옆을 지나치면서 걷는 사람들은 육신의 발이 걷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만일 육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음이란 일어날 수 없다. 죽은 뒤에도 계속 걷고 말한다면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육신을 걷게 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마음이 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병들고 늙어가지 말아야 한다. 병들고 늙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걷고 앉고 서고 눕는 것이 육신에 의해서도 아니고 마음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몸 전체로 퍼져 있는 지켜봄에 의해서 걷고 말하고 앉고 눕는 것이다.
심지어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일으키고 있다. 팔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팔이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이 팔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켜봄이 있으므로 생각을 움직여 팔을 들도록 한 것이다. 지켜봄이 육신이 분리되면 몸과 마음은 즉각 멈추어 선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뇌 활동도 정지된다. 뇌가 멈춘다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 멈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물건은 단지 육신으로 일으킨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활동하고 있음을 아는 기계는 많다. 꿈을 꾸고 있거나 생각을 일으켜 상상에 빠진 것도 측정할 수 있다. 뇌파를 측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켜봄을 측정할 기계는 없으며 앞으로도 발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처럼 어떤 때는 잠잠하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올라가듯 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측정한다는 것은 높낮이를 본다는 것인데 높낮이를 지니지 않은 것은 측정할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육신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면 지켜봄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뇌가 멀쩡하고 모든 감각기관이 멀쩡해도 그것들은 한 줌의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마음이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인해 생겨났다면 손상된 감각기관이 아니라면 활동을 해야 하지만 모두가 즉각 멈추어 선다. 그것은 생각이든 마음이든 육신이든 무언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생각을 살아있게 하고 마음과 육신을 살아있게 하는 무언가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멈추면 즉각 사라지고 마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착각에 빠진 것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일 것이다. 무엇을 내 마음으로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착각하면서부터 평등한 성품의 지켜봄이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그로부터 인간은 욕망과 분노에 의한 불길이 타오르면서 수없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한 것이다. 육신과 마음이란 단지 지켜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육신은 텅 빈 물건이고 지켜봄이 육신을 뒤집어 쓴 채로 오고 갈 뿐이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상이 나타난 것도 육신을 보고 내린 판단이다. 육신은 지켜봄이 걸친 옷과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옷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한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켜봄이 서로 다른 육신의 옷을 걸치고 있다면 생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단의 기준은 육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켜봄이란 허공처럼 형상을 짓지 않으므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다. 텅 빔과 공함의 본성을 지녔기에 서로 다른 속성이 아니다. 텅 빔과 공함이 서로 다른 옷들을 걸치고 활개를 치며 발을 움직이면서 거리를 걷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텅 빔과 공함이 제각각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허공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아상을 지녔다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탓으로 육신이 옷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나라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아상을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이 생겨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분노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차별 없는 지켜본의 존재를 알지 못한 탓이다. 자신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은 강물에 비친 달을 보면서 찌그러지면 울어대고 반듯하면 웃어대는 묘한 취미도 생겨났다. 잠재의식의 장.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잠재의식일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잠재의식의 활용 가치를 모른다면 삶을 낭비할 뿐이며 영적으로 진화된 의식을 지닐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표면의식이란 잠재의식에 비해서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5%가 잠재의식이다. 표면의식이란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될 만큼 잠재의식의 숨은 힘을 알고 그에 따른 사용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 정도로 잠재의식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그 짧은 생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표면의식과 반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의식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을 사용하기에 육식이라고 한다. 반무의식은 말라식으로 칠식이라고 불린다. 팔식은 함장식으로 아뢰야식이라고 하며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한다. 칠식인 반무의식은 손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하면 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깜빡거린다. 표면의식이 의지작용이라면 칠식은 의지작용으로는 조절할 수 없으므로 반무의식이라고 한다. 칠식이 있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본능처럼 생존과 종족 번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무의식층에서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과 분노, 그리고 번식욕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 우리가 마음을 지배하고자 해도 힘든 이유가 반무의식층에서 존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깜빡이는 눈을 멈추려는 것처럼 표면의식으로 반무의식을 조절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반무의식은 잠재의식을 표면으로 이끌어오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일정한 행동 양식을 지닌 것이다. 누구나 꿈꾸는 성공과 출세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협조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다. 그 사람의 표면의식으로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려 하지만 오랜 동안 쌓여진 삶의 습기가 잠재의식인 함장식에 저장된 그대로를 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끌어오는 것이 칠식인 반무의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과거의 창고라는 말이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표면의식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업과 습기가 쌓여진 그대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내 마음 같으면서도 내 마음이 아니란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다짐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지켜봄이 주인으로 들어서야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항복받은 성인들은 한결같이 행해도 행한 바 없는 무의를 이야기한다. 지켜봄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에 주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을 따라가는 강물의 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다. 그것이 행위자가 없는 무위인 것이다. 행위자가 없는 무위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길이므로 고통을 당해도 실제로는 고통을 당하는 자는 없는 것이다. 생사가 일어나도 생사를 받는 자는 없기에 생사가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음을 통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다 보니 정들만 하면 이별이고 살만 하면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삶을 죽자고 살아가는 것이다. 만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생각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 다리 쭉 펴고 삶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탓으로 진흙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면서 삶에 매달려 살지만 쌓아올린 모든 것을 매번 죽음 앞에서 두고 떠나야 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나와 내 것에 대해 그다지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잠들어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칠식인 말라식을 잘 길들여야 한다. 말라식은 습관으로 형성되었기에 반복적으로 마음을 행한 것이 훈습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기에 잠재의식과 소통하려면 영상을 떠올려야 한다. 가령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벽에 걸린 합격자 발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바라보는 등으로 영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얻고자 기대한다면 그에 상응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현재의 마음먹은 상태만을 그대로 읽어내는 재주밖에 없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점점 더 부족한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이처럼 현재 마음먹고 있는 의식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에 맞게끔 반응할 뿐이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원리이다. 만일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얻고 구하려는 마음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음도 알 것이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지만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이 마음을 철사 구부리듯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도 알 것이다. 의도를 일으키는 바와 같이 삶이 전개된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업의 인자에 의해 우리 앞에 모든 일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란 잠재의식이며 잠재의식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땅과 같다. 땅에 씨앗을 묻으면 새싹이 돋고 자라날 것이다. 땅에 거름을 주어 비옥하면 싹은 잘 자라지만 황폐하면 자라지 못한다.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땅이 막는 것 아니며 잘 자란다고 해서 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행위자가 없는 무위이다.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자랄 뿐이다. 자신의 수확이 남보다 부족한 것은 심지 않고 땅을 돌보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도 분노와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남이 수확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한다면 잠재의식이 자신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얻고 구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차분히 행하는 것이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목적지로 이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은 삶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목마름만 깊어지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한 영상을 자꾸 떠올리면 말라식이 가로막고 회방을 놓는다. 말라식은 반쯤 깨어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환경에도 어울리지 않는 대저택을 꿈꾸는 등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말라식이 막아버리므로 꽃만 꼬다 말 것이다.